속보입니다. 제가 계속 2조 원 정도 예상되는 금융권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죠.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정책금융을 활용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고요. 반대로 아니신 분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은행들이 현재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태스크포스 2차 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자, 1시간가량 진행된 TF회에서는 잘 보십시오. 대출금리가 5% 이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세이망 홀씨 등 정책금융을 쓰고 있는 차주들을 뭐래요?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요. 자, 대출금리가 5% 이상 분들을 이제 도와준다. 이거는 제가 이미 전해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대더라. 당연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 되는 거죠. 이번 상생금융의 핵심이니까. 그런데 세이망 홀씨 등 정책금융을 쓰고 있는 사람이 조건이 5% 이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세이망 홀씨를 또 써야 돼요. 이런 분들에게 우선 지원한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자 환급 상한선이 200만 원으로 가정하면은요 3만 5천 명이고요. 총 지원 금액은 7천억 원 정도 추산이 되는 겁니다. 확 줄어들죠.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세이망 홀씨가 뭐냐 이거죠. 이번 기회에 세이망 홀씨가 뭔지도 여러분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자, 세이망 홀씨는 뭐냐면 정책금융인데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서 별도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요. 은행이 대출해주는 서민 맞춤형 대출 상품, 이게 바로 세이망 홀씨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알아보세요. 자, 대출 자격은요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이하는요 5천만 원 이하예요. 한도는 대출 한도는 3,500만 원까지고요. 기간은 5년 내에 10% 내외로 금리가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세이망 홀씨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5% 이상의 대출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세이망 홀씨 같은 경우는 10% 내외니까 넘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문제는 이 정책금융이 세이망 홀씨 같은 이런 걸 받은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요. 장점은 있어요. 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5% 넘는 이자에 대해서 캐시백을 받는 거죠. 일단 이게 취지니까. 그럼 정책금융을 사용했던 분들은 이자 캐시백 확률이 높아져요. 누굴 도와줄까? 라고 했을 때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정책금융 사용했던 분들은 거의 뭐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내가 5% 넘는 금리에 대해서 이자, 일정 부분의 이자 캐시백,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최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00만 원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그죠? 진짜 장점이에요. 근데 당연히 단점도 있죠. 첫째, 일부 소상공인만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5% 넘는 이자 내시는 분들 이것도 좁혀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더 좁혀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 일부 소상공인만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요. 둘째, 지원 규모입니다.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이 횡재세 법안이 통과되면 2조 원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횡재세가. 그럼 이 정도 수준에 맞먹는 지원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7천억 원이 뭡니까? 7천억 원이 확 줄어들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상했던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자 환급에 더해 그래서 이제는 은행들이 이런 캐시백 이자 환급 말고도 추가 지원을 고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셋째, 은행별 배분 문제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 지금요 은행들이요 이러고 있습니다. 네가 더 많이 내. 당신들이 대출 더 소상공인 많이 해줬으니까 그만큼 이자 많이 뽑아냈다 이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당신의 은행이 소상공인 대출 많이 해줬지 않느냐. 그만큼 그 뜻은 뭐냐면 그만큼 고리로 이득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출원을 더해라, 돈을 더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또 상대 쪽에서 싫다 이거. 그러니까 뭐 은행들끼리 서로 배분 문제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지금. 평가를 내리면요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옴부즈맨이에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안 돼요 라고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야죠. 저의 생각은요, 이거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라고 좀 봐요. 세이망 호시를 이용하신 분들에게, 뭐 정책금융을 이용하신 분들에게만 준다, 이거는 아니죠. 물론 우선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지원으로 다 끝나겠죠 뭐 뻔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초 예상대로 이종 규모의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7천억 원으로 확 줄어들잖아요 지금. 아니면 재원 출원을 해갖고 특별기구 만들어서 기금 만드는 거죠. 제가 계속적으로 그 상생금융 방안 분위기 전해드리면서 저희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시작은 화려했으나 끝은 그냥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확실히 그냥 은행들이 돈 출원해서 기금 만들어서 기금 외부에 맡겨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 당연히.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훨씬 낫다, 이렇게 봐요. 지금 저는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공평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대로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진짜 오늘 전해졌던 이거는요 진짜 안 된,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의견을 담는 것이 바로 여정 채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채널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단순히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공론장이자 아고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정책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이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셨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했을 때에 진짜 그게 반영이 됐었잖아요. 우리가 깜짝 놀랐었죠. 점점 더 반영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느껴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여정님 전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저는 지금 뭐 장사하기 바빠서요. 뭐 이런 거 남길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옛날로 가는 거야. 옛날로. 뭐 한다 그러면 소상공인 분들 그런가 보다, 뭐가 바뀌었네 그러면 그랬나 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셔야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목소리를 내셔야죠. 목소리 내지 않는 이상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불합리한 거,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뭐 불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한 얘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방송에 나오죠. 대학에서 강의하죠. 겸임 교수죠. 절대 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안 하잖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목소리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빠서 못해요, 뭐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의견이 없어요, 의견을 못 내요, 댓글 남기는 줄 아니요. 여러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셔야 이런 분들이 보시고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 거 아닙니까? 알려주셔야죠. 여러분이 안 알려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애환이 되게 많아요. 스토리 많습니다. 삶의 그 여정,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여러분의 인생을 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 오늘 나왔던 이거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 생각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2조원이었다가 이대로 진행되면 금액도 작아져. 그것도 조건도 더 까다로워져. 여러분의 의견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여기에 남겨주십시오. 자, 많은 여정 가족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댓글에다가 소급 적용, 소상공인 소급 적용 목소리 좀 더 내주세요. 그럼요. 항상 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항상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여정인 거 아시죠? 그래서 매일 방송하고 있는 거죠. 항상 여러분 이거 상생금융 방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모니터링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생금융 방안 결정이 되고 신청 방법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면 바로 만약에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신청을 하시고,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내가 혜택을 받는 거면, 자동에서 은행에서 해주는 거면 제가 그대로 또 말씀드릴 거니까 계속적으로 방송 보시면서 모니터링 하시고 나에게 도움되는 정보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의 힘이 더더욱 쌓여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현장에 계시는 실제 살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담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도 오늘도 인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아참,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금방 제가 댓글을 봤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살 여력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진짜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다 지혜로우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경기만 풀리면, 장사만 되면 솔직히 뭐 상생금융 방안 뭐 필요 있습니까?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그렇잖아요.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장사가. 그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사만 잘 되면 돼요. 그죠?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장사 잘 되게끔 여러분 제가 옆에서 계속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마케팅, 그래서 제가 일요일마다 장사 마케팅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뭐 하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지원금 그거 다 모아갖고 다음 주에 시작하는 거 그거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장사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이제는요, 여러분 계속 물고기 남는 법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장사 잘 되면 돼요. 여러분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분명히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땀방울 흘리고 계시잖아요. 그 땀방울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절대 여러분 인생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땀방울 흘리고 계시고요. 분명히 그게 보답으로 여러분께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열정을 가지고 또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께, 우리 여정가족님들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